다음 질문은 잠 잘 때 바지 입 벗. 다음 질문. 왁싱 해본 적 있으십니까? 생리현상을 트는지. 보라색 디귿디귿의 디귿디귿의 용도가 이제 뭔지 궁금해하시는.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이 순이입니다. 안녕. 오늘은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들고 왔냐 하면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적잖이 많은 분들이 이제 Q&A를 해달라고 하셔서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또 Q&A에다가 Q&A 할 거라고 이제 올렸죠. 생각보다 거기에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달려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Q&A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참 녹화하기 힘드네요. 오늘 날이 아닌가. 이 영상 찍기 전에 한 30분 정도 찍었는데 오디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다시 재녹화를 하고 있답니다. 여튼 사족이 길어지면은 또 힘들어지니까 바로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기 전에 질문이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를 좀 해보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하신 질문이 둔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 둘이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댓글 매니저가 댓글 달아드립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는 호구조사 개인적 질문입니다. 맹이에 대한 질문, 순이에 대한 질문 이렇게. 자, 첫 번째는 키, 나이, 성향, MBTI.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키 173, 나이는 91년생, 한국 나이로 34살이고요. 성향은 저는 O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아서 아직 제 성향을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MBTI는 INFP랑 ISFP랑 이렇게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아마 ISFP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키는 169.7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성향은 B이면서 비선호에 가깝습니다. 이제 만나기 전에도 이제 비선호라는 걸 알고 만나기도 했어서. 근데 이제 둘이서는 제가 연애할 때는 하는 편인데 그때는 이제 바텀을 하는 편입니다. MBTI는 저도 이제 MBTI가 자주 바뀌는 편인데 요즘은 이제 ISTP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읽어주시죠. 직업 또는 장래희망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홈 프로텍터 겸 에디터. 유튜브 지킴이. 저는 그냥 사무직 다니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입니다. 세 번째, 싫어하는 음식이나 식재료. 저는 냄새 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고수, 홍어 중에서도 삭힌 거, 생홍어는 먹긴 하는데 그냥 삭힌 홍어는 못 먹고 고수, 홍어, 두리안 요렇게 세 개. 고수는 약간 카페트 또는 커튼 약간 그런 맛이 나고 그 홍어는 화장실 맛, 두리안은 도시카스 맛.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싫어하는 음식이나 식재료는 크게 없는데 제가 이제 죽이나 카레 요런 이제 물렁물렁한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토한 거 다시 삼킨 거 같아가지고. 특히 이제 단팥죽, 팥죽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 이제 직업이나 장래희망 물어보셨는데 장래희망은 100만 유튜버입니다. 골드버튼. 어디 사는지. 저희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시 어딘가. 두 분의 취미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마땅한 취미는 없고요. 제가 또 엄청 금방 빠지고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이라 지금은 열심히 취미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다이캐스트 콜렉팅. 그 일본 하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차 다이캐스트를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거 좋아하고 취미라기까지 할 건 없는데 좀 좋아하는 건 이제 뭐 좀 정적인 거, 뭐 영화, 뮤지컬, 사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드라이브 같은 거. 그런데 둘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덕질이라고 할 정도의 취미는 맹이 형의 다이캐스트 말고는 사실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둘이 귀여운 걸 좀 좋아할 뿐. 저희의 흡연 여부. 저희는 이제 간헐적 흡연자입니다. 알코올을 먹을 때
안주로 니코틴을 먹니? 술 마실 때 음. 술 마실 때 이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핍니다. 술 마실 때만 피긴 합니다. 각자의 연애 횟수는 얼마나 되시는지. 저는 정확히는 셀 수 없는데 한 10번은 넘습니다. 저도 워낙 일찍 이쪽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경험이 없지는 않은 편입니다. 저는 사실 연애 경험은 많이는 없는데 저는 지금까지 순위까지 딱 3번 만나봤거든요. 2번은 이제 남자였고 그 앞에 맨 처음 첫 연애는 여자분이랑 했습니다. 이제 다음 연예인 이상형. 사실 연예인인 거를 빼고 이상형을 보자면은 나는 내 기준에서는 딱 순위가 이상형이긴 한데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이쁘죠? 근데 연예인 중에서 골라라 라고 하면은 나는 잘 못 고르는 게 연예인에 사실 관심이 잘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 누가 있지라고 떠올려 보자면 나는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이런 사실 순위가 좀 독보적이긴 한데 사실 연예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형은 순위 딱. 제 연예인 이상형은 이미지로 쫙 띄워드리겠습니다. 참 취향 소나무 같죠? 다음 질문. 맹이님은 텐션이 낮아 보이시는데 일상에서도 그러시는지, 화나고 격한 행동을 하실 때는 언제이신지. 텐션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텐션은 카메라 앞에서만 났습니다. 이제 정확한 내 텐션은 사실 나보다는 순위가 더 많이 알겠지? 단둘이 있을 때는 제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맹이 형의 텐션이 잘 안 보이는 거고요. 아 이게 누구랑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맞아요. 아이라서 그런가. 좀 편하고 친한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회사에 있으면은 멘트 뚫고 이렇게 들어가고.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친한 친구들이랑 있으면 완전 이인데 회사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이랑 있으면 진짜 한마디도 안 하는 딱 그런 텐션이라서 여러분이 편하기 때문에 제가 텐션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난 이분들이 불편하다고. 아니죠. 이제 맹이 형은 기본 텐션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거라고 하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으니까 맹이 형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나고 격한 행동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화나는 포인트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뭔가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저 본인한테 화를 내는 편이에요. 내가 왜 이랬을까 봐 하고 자책하고. 제가 봤을 때 맹이 형이 되게 급한 성격이 아닌데 본인의 입장에서 좀 답답할 때, 상황이 답답할 때나 뭔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안 풀렸을 때, 그럴 때 약간 이제 화나거나 격한 행동이 나오는 편입니다. 좀 이거는 질문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둘만 보면은 제가 더 자주 화낼 것 같고 제가 더 이렇게 좀 격한 행동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 무던하게 살자라는 마인드가 좀 있는 사람이라 누가 제 귀에 대고 욕해도 욕할 만 했나 보지라고 좀 넘어가는 스타일인 좀 이상한 성격이고, 맹이 형은 낮은 텐션이다 보니까 화를 잘 안 낼 것 같지만 의외로 또 이제 잘 욱하고 잘 올라오고, 근데 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약간 속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욱 했다가 다시 또 쑥 하고 가라앉아. 그래서 처음엔 되게 당황했는데 저도 요즘에 이렇게 욱 하면은 좀 기다려줘요. 그럼 살짝 내려오면은 그러면 돼 안 돼? 약간 이런 타입입니다. 장안의 화제라고 하시는데 제 과거 사진이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두 분의 뽀시래기 시설 사진을 더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게요.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내 사진이 그렇게 장안의 화제였다니 난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그 10년 전 2014년 그때는 제가 24살 때였고요. 전역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복학하고 나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을 하자면은 뭐 사회에 찌든 거죠. 세월이죠, 세월. 제가 26살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월에 찌든 겁니다. 저희 둘 다 세월을 피해 가고 싶었는데 피해 가지 못해서. 세월을 막는 약은 없더라고. 그래서 저희 뽀시래기 시절 사진이 더 보고 싶어 하시길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 분의 관계를 가족들이 알고 계시는지, 즉 집에다 이제 커밍아웃을 하신다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둘 다 안 했습니다. 집에다가는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맹이님, B 어플에서 방송하셨던 계기, 방송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사실 방송 전에 그 어플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플은 사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깔아보기도 했고
근데 이쪽에 나온 게 꽤 늦게 나왔으니까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처음에 궁금해서 깔아봤다가 이제 그 어플에서 이제 방송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에 시작을 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걸로 좀 친구도 만들면 좋겠다 했던 거지. 방송 주제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방송 보는 사람들이랑 채팅으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출퇴근 방송이었죠. 차에서 방송을 많이 했지. 출퇴근할 때랑 본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랑 순이의 플러팅 방법 저돌적이었지. 제가 원래는 성격이 그렇게 저돌적으로 막 플러팅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되려 이제 짝사랑만 하다가 끝난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전제를 깔아두면은 코로나가 있었고 한 4년 정도 연애를 못했고 3년 전에 내가 호감이 있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요 정도도 아니고 진짜 요렇게 단축구멍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밖에 안 보이는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돌적인 플러팅이 가능했습니다. 없는 일정도 만들어내면서 회사까지 찾아가고 밤도 새고 집으로 놀러오라 그러고. 다음 질문. 맹이순이 닉네임이 왜 맹이순이인지 궁금하네요. 요거는 그 앞에 질문 그 뭐 어플에서 이제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어플에서 제 닉네임이 제 본명을 따서 조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닉네임을 나름의 제 약간 헤리티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덴티티? 그래서 약간 거기서 맹이를 따왔고 이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순이가 된 거지. 네, 저도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름이 촌스러우면 좀 오래 산다고. 그래서 저희도 막 세련된 닉네임 이런 거 막 생각했다가 맹이 형이 이제 방송할 때 조맹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으니까 나도 내 이름에서 따와가지고 순이로 해서 맹이와 순이로 하자. 이름이 촌스러우면 오래 갈 테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될 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은 루비 버튼. 그리고 잠버릇. 순이의 잠버릇은 끙끙 앓아.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깜짝 놀랐는데 순이가 분명히 낮에까지만 해도 잘 쏟아내다니고 잘 먹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아프지?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앓길래 그냥 앓는 거구나. 그리고 맹이 형의 잠버릇은 코 걸고 잠꼬대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잠꼬대가 되게 선명해요. 한 번은 너무 추워 막 이러길래 추워? 이러길래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자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잠꼬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별 반응 안 하는데 잠꼬대 처음엔 좀 놀라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잠 잘 때 바지 입 벗. 저도 벗입니다. 원래는 입이었는데 맹형이랑 같이 살면서 벗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이 벗게 됐지. 다음 질문 읽어주시죠. 대중탕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 목욕방에 들고 대중탕 가는 정도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가면 가고 아님 말고 이런 정도라서. 그 대중탕이라는 그 장소보다는 그곳의 온도와 습도를 좋아할 뿐이지. 맞지. 그게 습한 분위기. 그 약간 포근한 느낌 있잖아. 다음 질문. 왁싱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저는 있습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했던 건데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피부가 좀 자극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 뒤로는 왁싱 안 합니다. 핸드폰 기종 삼성 갤럭시 Z 플립 5 512기가 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커플폰입니다. 네, 커플템 영상 보시면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개인적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둘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관계 질문 첫 번째. 촬영날 기준으로 사귄 날짜가 오늘이 2024년 12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저희는 805일 됐습니다. 다음 질문 읽어주시죠. 서로 언제 제일 사랑스러운가요? 그리고 서로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항상. 나도 항상. 항상 사랑스럽죠. 근데 특별한 행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언제 제일 사랑스럽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맹이 형이 퇴근할 때. 제가 또 지금은 백수다 보니까 낮에 이제 혼자 있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맹이 형이 이제 딱 퇴근하고 오면은 쪼잘쪼잘. 저는 이제 옆에서 얘기할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정말 좋기 때문에 딱 퇴근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딱 그 맹이 형을 봤을 때 막 사랑이 폭발합니다. 내가 순이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사실 순이가 저희 영상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웃는 게 진짜 이쁘거든요. 이렇게 눈웃음 그 손톱달처럼 생긴 눈으로 웃을 때 보면 진짜 이쁜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나는 그냥 웃을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근데 자기 얘기를 먼저 듣고 보니 내가 퇴근할 때
제가 그 표정을 하고 나한테 막 달려오잖아. 마중을 나오잖아. 진짜 사랑스러워. 막 달려와가지고 입술부터 내밀고 이렇게 올 때 그때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나도 약간 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순이가 전역하기 전에는 집에 항상 빈집에 들어왔으니까 퇴근했을 때 집에 누군가 날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 그게 좀 크죠. 이 맛에 동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의 매력 포인트. 저의 매력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도톰한 볼살? 네, 부정하고 싶지만 저도 저의 매력 포인트가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귀엽고 동글동글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귀엽죠? 그럼 저도 똑같습니다. 저의 그 연예인 이상형을 보았듯이 제가 좀 안경 끼고 지적이고 선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저에게 그냥 강력한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좀 제 오래된 친구들은 제가 이제 맹이 형 소개시켜주자마자 다 바로 이제 다 연락이 온 거야. 취향 한결 같다. 그 취향이 정말 완벽하게 부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참 매력 포인트입니다. 서로 각자의 이상형이 얼마나 부합되나요?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정말 물론 이제 막 100%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 같고 한 99.8% 정도? 그럼 난 한 99.83% 정도? 같이 가고 싶은 여행지나 데이트. 요거는 아마 약간 대답이 비슷할 것 같은데 휴양지, 동남아에 있는 휴양지, 뭐 풀빌라, 리조트 약간 그런데 저희가 일본에 갔다 왔을 때 추석 때 둘 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약간 그때 날씨랑 신발 탓도 있긴 했는데 여기저기 일단 쏟아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관광은 우리 취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취향은 요양이다. 그래서 휴양지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는 그렇고 저는 제가 해보고 싶은 데이트는 있습니다. 좀 힘든 데이트로는 저는 사실 히말라야 등반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약간 막 당장 지금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언젠가 여력이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데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하게 저는 좀 힘든 걸 별로 안 좋아하면서 그런 성취감 같은 게 있어서 그 성취감을 좀 같이 남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힘든 그런 곳에서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물론 이건 이제 당장 해보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같이 하고 싶은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내가 순이랑 같이 하고 싶은 데이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같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뭐 먼데 아니더라도 자전거부터 배워야겠군. 뭐 이것도 당장 급한 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요것도 이제 저희 영상 중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같이 한번 별을 보러 가려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서 같이 순이랑 별 보러 가고 싶어요. 저 맞아.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저 몽골 같이 가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몽골 딱 한번 가봤었는데 그 몽골 그 평야에 딱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은 와 그 별이 쏟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진짜 거기서 살면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거를 맹이 형이랑 꼭 같이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별을 봤던 데가 철원이거든요. 제 군 생활했던 철원. 거기보다 많겠지. 나도 인제 진짜 많이 보긴 했거든. 차원이 다르더라. 빛이 아예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하늘의 빛으로 우존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지. 거기에는 또 물도 없으니까 하늘도 건조하니까 깨끗하게 잘 보이고. 엄청 예쁘더라고. 그럼 다음 질문. 누가 더 어른스러운 포지션을 담당하나요? 이거는 사실 어쨌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맹이 형이 또 현재로서 또 경제적인 부분도 담당을 하시고 계기 때문에 갑자기 존칭.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워낙 좀 피터팬 같은 성격이라 그렇게 막 어른스러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른스러워야 되나? 그러니까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둘의 관계에서 내가 굳이 어른스러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어른스러운 포지션은 이제 거의 다 맹이 형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읽어주시죠. 생리 현상을 트는지. 네, 완벽하게 다 텄습니다. 그러니까 막 보이는 데서 싸진 않지만 최소한 용변을 보는 그 장면을 그렇죠.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막 그러진 않고요. 딱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딱 그 정도까지는 다 텄습니다. 기체는 다 텄고.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워낙 장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으면 진짜 병 되는 사람이라서 참으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신비로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참으면 병나요, 여러분. 이게 한번 참다 보면은 계속 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 백년해로 하실 거면 트는 게 좋죠. 서로의 개인 공간이 있는지. 개인 공간은 딱히 없지.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서. 그래서 현재는 개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 공간이 필요할 거면은 동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물론 최소한의 개인 공간이 있으면은 뭐 더 나쁠 건 없겠지만 굳이 있어야 되나 싶어서. 개인 공간의 기준이 방, 각자의 방이라고 하면은 없지만 개인의 작업실 뭐 이런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방은 필요 없어요. 같이 잘 거니까. 근데 뭐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여력이 된다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각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각자의 작업실이 필요하지. 그렇지. 그런 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은 개인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서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으신가요? 꼴 보기 싫을 때? 없는데. 저도요. 꼴 보기 싫다 이건 좀 꼴 보기 싫다라는 단어는 너무 좀 억양이 세고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순간 약간 살짝 이런 경우만 있는 정도. 왜냐면 이제 되게 항상 착하고 항상 순한 맹형이지만 화날 땐 좀 무섭거든요. 아, 무서웠어? 그렇죠. 사람이 화내는데 어떻게 안 무섭겠어. 맞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떤 포인트에서 화를 내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때 되면 지나가겠지 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게 꼴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냥 뭐 그렇게 둥글게 넘어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다음 질문. 하루에 뽀뽀를 몇 번을 하시는지. 이거는 사실 횟수를 못 세요 저희는. 눈 마주치면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진짜 보면은 뭔가 둘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진짜 보이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이 내가 몰래 뽀뽀할 때도 있거든. 나 출근할 때 이제 자기 자고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구나. 또 갈 때쯤 한 번씩 제가 잠기가 밝아가지고 한 번씩 깨는데 또 출근할 때 깨운다고 걱정할까봐 그래서 그냥 자는 척 할 때도 있어요. 아, 저기 벽 쪽에 붙어서 잘 때는 내가 멀어서 또 침대 이렇게 누르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는 내가 뽀뽀를 못 하거든. 깨울까봐. 이쪽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갖다 대는 정도. 여튼 뽀뽀는 수도 때도 없이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아무 때나. 같이 샤워는 합니까? 할 때도 있고 거의 이제 따로 하죠. 저희가 또 샤워 시간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 화장실 샤워 부스가 너무 좁아서 같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쉬는 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순이 먼저 나가고 제가 또 쉬다가 나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원체 샤워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샤워를 안 하진 않죠. 네, 같이 샤워하긴 하는데 뭐 무조건 같이 씻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로에게 바라는 점. 나는 그냥 지금처럼 항상 나 바라봐주고 막 엄청 거창한 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줬으면 돼. 저는 요즘 조금 바라는 거는 이거는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라기보다는 서로가 노력해야 될 거. 다이어트.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떠나서 그래서 건강상이 좀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가 또 이제 둘 다 30대고 앞으로는 더 이제 건강을 염려해야 될 테니까 그거에 가장 최우선이 지금은 이제 살을 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조금 사이클도 타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렵지. 딱 그 정도?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뭐 친구 같은 연애, 알콩달콩한 연애, 어떤 연애 스타일 이제 선호하시는지. 저는 제 기준에서는 사실 연애 스타일을 이런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는 없고 왜냐면은 나만 그렇게 바라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맞추거든 나는. 그래서 상대방이 친구처럼 그렇게 막 편하게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가고 뭐 볼 때마다 설레고 뭐 알콩달콩한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면은 나도 그렇게 가고 내가 그렇게 가면은 나도 거기 약간 동기화가 되는 것 같아. 좀 되게 편하네 아니면 뭐 볼 때마다 막 설레고 심장이 콩닥거리네 약간 나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 맞춥니다. 제가 뭐 난 이런 연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저도 그래요. 그나마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연애. 항상 저는 좀 그게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설레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이제 설렘보다는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함, 안정적인 그런 환경과 분위기 의지가 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사귀었는데 그때도 설렌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나름대로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좀 무서울지도. 50대 되는데 갑자기 막 갑자기 막 불타올라. 그것 좀 나름대로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얼굴 공개에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나요? 거리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거리낌이 있었고 저희도 모자이크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미 생각이 정리가 다 된 상태였어요. 나는 나중에 내가 이 영상을 다시 봤을 때 모자이크로 번복되는 그 영상이 너무 싫을 것 같다. 왜냐면 집에다가 커밍아웃 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중엔 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볼 수도 있고 그때 막 모자이크로 번복된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좀 싫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 그걸 봤을 때도 싫을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제가 얼굴을 깔려고 했었는데 맹이 형도 이제 저의 그런 의견에 동조를 해줘서 저도 얼굴 공개되고 뭐 아우팅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1도 안 했던 거는 아닌데 일단 처음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 아까 앞쪽에 이제 초반에 뭐 어플에서 방송을 그때 얼굴 까고 했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순이가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적극적이고 그래서 조금 신뢰가 가기도 했고 좀 믿음직스러워서 이 정도면 뭐 얼굴 까도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 깐다고. 그리고 이 질문에 이제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얼굴 공개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이나 문제는 고려 안 했는지. 고려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얼굴을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게 더 우리의 개인적으로 좀 더 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공개를 한 겁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조선시대도 아닌데 뭐 나중에 혹시 뭐 회사에서 막 너 게이라고 자르다가 저는 바로 고소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이야. 맞돌이. 다음은 이제 서로 사귀게 됐을 때의 심정이 궁금해요. 걱정이나 다짐 등. 사귀게 됐을 때 심정 걱정할 거는 나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걱정 내가 순이랑 사귀게 됐을 때 사실 그때는 마냥 좋았지 처음에는 일단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었고 저도 너무나 호감이 갔고 내 이상형이었고 그래서 걱정할 건 딱히 없었고요. 다짐은 그거 하나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잊지 않아줬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그런 다짐을 했지. 이제 눈물 나게 하면은 나는 피눈물을 흘릴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까지. 서로 사귀게 됐을 때의 심정. 저는 사실 사귈 당시로 생각했을 때 1순위는 군대였습니다. 군대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고 그 다음 걱정은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워낙 이제 불규칙적이고 제 개인적인 일과의 자유도가 떨어지는 일이어가지고 이게 연애에 영향을 좀 주게 될까봐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됐. 근데 지금은 뭐 아무 걱정 없습니다. 뭐 잘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 지금 좋으면 된 거지.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가지고 있는 또는 갖고 싶은 커플템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는 커플템은 저희 이제 커플템 영상 요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알 수 있고요. 갖고 싶은 커플템? 이거는 내가 먼저 말할게.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말했는데 커플 속옷. 커플 속옷. 딴 거 다 했는데 이게 없더라고. 그러게 왜 안 했지? 그러니까 같은 팬티를 막 같이 입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커플템들처럼 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약간 다른 뭐 색깔 배합이라든가 그런 것만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하나 했으면 해서. 좋네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갖고 싶은 커플템 나 뭐 있나? 엔간한 게 다 있어가지고 저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만든 거 제작한 커플템을 갖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막 제작 아니고 손수 만든 그런 걸 해보고 싶어. 공방에서 만든 그런 거. 그래서 나중에 이거 맹령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건데 저 나중에 미싱 배워보고 싶어요. 직접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옷이든 뭐든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순이는 어디? 전 눈이요. 제가 눈이 좀 예쁘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거기가 좀 자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나는 순이랑 좀 비슷한데 저는 살짝 위로 올라와서 눈썹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눈썹을 지금 정리를 안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눈썹이 좀 진한 편이거든요.
맞아. 눈썹 진하고 숨 많은 것도 진짜 복이라 그랬어. 내 주변에 우리 엄마도 눈썹이 되게 숱이 적은데 저희 아버지가 눈썹이 진짜 진해요. 눈썹은 진짜 잘 물려받은 것 같아. 요거는 제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제일 좋아하는 상대방의 신체 부위. 나는 조금 주점인데 다. 오마이갓. 딱 하나만 뽑자면은 나는 눈. 아까도 말했는데 웃을 때 이렇게 눈이 요렇게 되잖아. 손톱달처럼. 웃을 때 눈이 이쁜 사람이 좋거든 나는. 자, 다음 질문. 상대방이 제일 섹시해 보일 때. 아까 질문에서 약간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잘 때 벗고 자거든요. 딱 벗고 순이가 이제 침대에 이렇게 딱 눕고 그러면은 근데 뭐 그때는 너무 거의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렇습니다. 피차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순이님이 생각하는 맹이님의 최대 매력. 이 최대 최소 이런 말이 진짜 어렵다. 나는 그냥 좋은데 그 최대의 매력을 찾으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최대의 매력. 저는 진짜 그냥 다 좋습니다. 어디가 특별하게 막 매력적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맹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굳이 뽑자면 저는 안경 쓴 사람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고 여유 생기면 안경 컬렉션 만들어줄 거예요. 골고루 다 끼워보라고. 안경집을 차려야 되나? 모르겠어. 나는 그 이상하게 내 안경 패티시가 좀 있어서 근데 안경 낀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안경이 정말 이렇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요 동그란 요 안경? 아니야, 그냥 어떤 안경이든 나한테는 요거 집에 렌즈 다 갖다 버려야겠다. 예? 자, 그럼 다음 질문. 상대방을 볼 때 마음의 궁합을 보는지 속궁합을 보는지. 마음의 궁합이지. 저도요. 마음의 궁합. 제가 또 비선호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속궁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근데 둘 다 보는 게 맞죠, 사실은. 마음의 궁합도 보고 속궁합도 잘 맞아야. 근데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마음의 궁합. 그건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속궁합을 버리자니 살짝 아쉬워가지고. 사실 속궁합은 그냥 파트너 구할 때나 속궁합을 보는 거지. 서로 이제 평생 갈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무조건 마음의 궁합을 먼저 보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속궁합은 가산점 느낌이야. 속궁합까지 잘 맞으면 정말 좋다? 이런 정도? 그리고 마음이 잘 맞아야 오래가지. 속궁합 뭐 80, 90 돼서도 할 거 아니는데 뭐. 왜? 그 숟가락 들 일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때 숟가락 못 들 수도 있어. 여튼 다음 질문. 게이 커플에게 서로 애정이 식지 않기 위해 또는 오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바닥 1년이면은 일반들 10년 연애랑 똑같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게 어떤 의미로 원하시는지 알 것 같긴 하지만 저희도 그래봐야 이제 2년 넘게 연애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길면 길인데 짧으면 되게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감히 우리가 이렇게 조언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 이런 거는 참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고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 게이 커플이라서가 아니라 커플이라면 모두에게 좀 공통적으로 해당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서로 신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신뢰라는 부분이 특히 이쪽 커플이라면, 소수자 커플이라면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쪽 생활을 뭐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뭐 여기저기서 뭐 직간접적으로 내가 경험에 의하면은 이쪽 사람들이 조금 사람과의 그 관계를 좀 가볍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과반 대다수를 좀 따져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 아니면 뭐 딴 사람 만나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갈아치우지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뢰를 주고받고 하면서 조금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오래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그냥 처음부터
이 지금 막 처음 연애할 때 그 불타는 마음이 처음부터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미리 좀 이제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걸 생각하고 만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래 가려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불타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 안정적인 거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러면은 오래 가지 않을까? 방금 순이 말에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어디서 들은 건데 숯이 더 이제 따끈따끈한 게 오래 가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불타오르면은 남는 게 쟤밖에 없고 숯처럼 좀 은근하게 타는 게 더 오래 따뜻함이 지속이 되니까 그런 번개탄보다는 참숯 같은 사랑을 하라. 난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번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이지만 단점 말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면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이제 연애하는 분들 보면은 처음엔 막 좋아. 근데 그 이후로 자꾸 막 단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단점도 장점으로 보려고 노력하면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을 눈을 가리라는 뜻이 아니라 단점이 당연히 보이긴 할 거예요.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근데 그 단점을 단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단점이 아니라 그냥 나랑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걸 이제 약간 보완을 해가면서 만나면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제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노력.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노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는 배달 줄이는 거.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보다는 생활비의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게 좀 세죠. 일단 제가 현재 지금 백수라서 둘 다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은 크게 신경 안 쓸 텐데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트러블이나 성격이나 극복은 어떻게 잘 맞고 어떻게 맞춰주는지. 그러니까 어떤 게 잘 맞느냐라고 뭐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확실히 잘 맞는 거는 이제 그런 관종기, 살짝 똘끼 있는 그런 게 진짜 잘 맞아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서로 막 와 이러는 것도 좀 비슷하고.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저희 둘 다 30년 넘게 따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만난 거니까 무조건 다 맞을 순 없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걸 극복한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안 나. 누가 이제 맹이 형이 양말을 벗어놓으냐라고 물어보길래 네 그렇다. 뒤집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가 뒤집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타입입니다. 저는. 사실 그거는 제가 그 예전에 본가에서 살 때 어렸을 때 저는 평생 양말을 뒤집어서 벗었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뒤집어서 벗으래. 빨래를 어머니가 하시니까 엄마가 뒤집어서 벗으라면 뒤집어서 벗어야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뒤집어서 벗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집안일을 이제 순이가 해주니까 그냥 빨고 건조기에서 꺼내서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네, 그게 막 엄청 싫지 않아요. 그냥 왜 또 뒤집어 놓는 거야 이게 아니라 뒤집어서 놔야지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극복을 한다라기보다는 30년 넘게 달리 살아온 사람의 생활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겠지. 내가 그거를 왜 바꾸라 말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걸 내가 이해하자. 내가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서로 이제 가운데서 잘 만나서 양말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뒤집냐 안 뒤집냐 그것뿐인 거잖아. 근데 그런 상황 말고 뭐 그 외 생활 패턴들 지금 갑자기 예시를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같이 가운데서 맞출 거는 맞추고 아니면은 그냥 뭐 한 명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좀 유연한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둘이 안 맞는 게 꽤 많아요. 제가 생활 패턴도 되게 들쭉날쭉한 사람인데 맹이 형은 되게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시간 안에 자고 이 시간에 일어나고 이런 게 패턴화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나는 그게 평생 밤잠을 자온 사람이었던지라. 근데 저는 회사 생활도 하고 프리랜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워낙 회사 생활 할 때도 불규칙적으로 살아왔고 그게 이제
체내화 돼 있는 사람이라 하루 이틀 막 한두 달 만에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땐 되게 답답할 수 있는데 또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 패턴이 이제 좀 들쭉날쭉하니까 걱정은 돼. 그렇지. 근데 나도 사실 내 몸이 이제 20대 때는 어떻게든 악오르깡으로 버텼는데 30대가 되면서는 고쳐질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 쉽게 고쳐질 순 없지. 그리고 또 이제 성격적인 문제 떠나서 이제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간혹 있었을 때는 저는 화를 내는 편은 아니고 좀 오래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 순간에 이제 맹유 형이 봤을 때는 얘가 되게 화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약간 좀 흥분하면은 되게 차분해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를 흥분하지 않고 딱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대화를 좀 멈추고 생각을 좀 하다가 그날 최대한 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트러블은 무조건 바로바로 푸는 게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까 자기 말했던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어가자면은 처음에 이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자기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나는 정말 자기가 화난 줄 알고 자기는 화났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이만큼 올라왔다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을 때니까 그때 돼서 이제 막 내가 계속 막 미안하다 그러고 막 눈치 보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되게 막 처음에는 이게 어떨 줄 몰랐거든. 근데 머릿속으로 막 생각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부터는 그런 불편함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 내가 1차적으로 잘못은 내가 했지만 거기서 이제 자기가 더 화가 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저도 좀 문제인 게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약간 이게 좀 오를까 봐 나도 그래서 최대한 일단 나중에 말하면 되니까 일단 먼저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생각 정리를 해보고 그러고 얘기하자 가 되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놀랐어. 근데 이제 그거 몇 번 겪어보면은 생각 중이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커뮤니티에 글 올릴 때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다고 했더니 빨간 딱지 붙을 만한 그 다음은 이제 또 웃고 넘기는 느낌으로 이제 성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뇌 빼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복용 수술 여부. 전 했고요. 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어떤 거 입는지. 이걸 성적인 질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밖에 카테고리가 안 떠올라서. 사실 노팬티 아니면 성적인 건 아니지. 이제 둘 다 드로즈를 입죠. 그렇습니다. 패티시. 사실 나는 패티시라고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뭐 누구 보면은 뭐 군복 패티시, 교복, 흰 양말 뭐 약간 뭐 그런 패티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패티시라는 게 잘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뭐 외적인 모습에서 보이는 그런 거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좋은 거라서 그냥 상대방과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같이 몸을 붙이고 있는 살을 맞대고 있는 그냥 그게 좋은 것 뿐이지 패티시는 저는 딱히 없어요. 순이는? 저는 패티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안경 패티시가 있습니다. 제가 안경 끼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안경이 잘 어울리는 그 지적인 이미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앞전에 빼먹은 질문하신 거 중에 제가 뺀 게 좀 있네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까요? 서로 한때 기념일에 손편지 써준 적 있나요? 기념일엔 없는데 군대에서 썼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저도 많이 쓰고 순이도 많이 쓰고 그리고 특히 훈련소에 있을 때는 그렇죠. 그때는 편지 진짜 많이 썼지. 훈련소에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 근데 아직 기념일에 손편지를 써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시직, 평시직. 저는 백수고요. 저는 주시직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직업 분야. 제 과거 직업 분야는 이제 써주신 걸로는 서비스 겸 현장직입니다. 맹이 형은 이제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고. 그리고 사실 화이트 칼라 전에는 연구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제약회사 QC 쪽에 있었거든요. 품질 쪽에 실험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나요? 먼저 좋아해준 거는 순이가 저를 먼저 좋아해줬고. 그렇죠. 플러팅은 제가 미친 듯이 했고 사귀자고 한 거는 요렇게. 그렇습니다.
서로 얼마나 알아가고 사귀었나요? 알아가고 완전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한 3년 됐지. 그렇죠. 3, 4년? B 어플 방송 볼 때부터라고 치면은 오래되긴 했는데 서로에 대한 존재를 처음 알았던 거는 그렇게 됐고. 근데 만나고 난 뒤부터 기간으로 치면은 한 2주? 그렇게 엄청 길진 않았어요. 썸이라고 하는 거는 속궁합이 잘 맞는지 저는 잘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주기 저거는 편차가 좀 큽니다. 근데 관계 주기가 짧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콘 여부 비밀입니다. 약간 노코멘트라고 하니까 그냥 노콘을 안 한다고 못 하겠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콘돔을 쓰고 하려는 편입니다. 끼고 하다가 빼나? 몰라. 거기까지 가지 마. 누가 더 성욕이 센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또 성욕 자체가 좀 약한 사람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관계에 있어서 서로 바라는 것. 바라는 게 그냥 다 좋은데 바라는 거? 저는 그냥 좋아요. 저도 성관계에서는 딱히 크게 바라는 거는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대도시의 사랑법 1화 이 에피소드 1 리뷰 중에 이제 저희 이쪽 그 창문 앞에 이제 보라색 무언가 보라색 디귿디귿의 용도가 이제 뭔지 궁금해하시는 그거의 정체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들고 있던 건데 이게 옛날에 혼자 살 때 제가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니까 친구가 이제 생일 선물을 해준 거예요. 막 이런 그 성인 용품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야. 버리기도 좀 미묘하고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가 그래서 계속 이제 집안 어딘가에 계속 갖고 있다가 같이 동거하면서 그거를 우연치 않게 이제 발견했다라고. 짐 정리하면서 보게 된 거지. 네. 근데 어차피 저희 둘이 사는 집이니까 이거 뭐 숨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거였는데 의도치 않게 그게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걸 망각하고 그냥 카메라를 냅다 켜버렸지.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고요. 사용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아이가리. 근데 이거 질문하신 분이 진짜 궁금하셨나봐. 딱 요거 하나만 질문하셨어. 질문이 요거 하나 했어. 다음 이제 동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질문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다. 경제적인 부분은 서로 어떻게 분배하는지, 주거비, 생활비들. 사실 제가 지금 백수 홈 프로텍트 나부랭이다 보니까 좀 현재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지금 여기 수원 요 집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제 명의로 뭐 집 계약도 하고 뭐 수도 가스 이런 거 다 제 명의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다 제가 버는 거여서 나가고 있죠. 뭐 전세 이자라든가.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취업하고 이제 이사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또 반반까지는 여력이 된다면 반반. 그때 이제 서로의 소득에 따라서 좀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또 물어보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동거하면서 느끼는 단점과 해결법. 없습니다. 단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흔히 말하는 동거하게 되면 되게 사소한 걸로 막 싸운다 그러잖아. 칫솔 대충 둔 걸로 싸운다 그러고 진짜 막 양말 뒤집어 놓는 걸로 싸운다 그러고 뭐 옷 아무 순서나 벗는다고 근데 저희는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 너무 둘이 좀 비슷해가지고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돈터치 뭐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촬영할 때만이 했으면 치워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둘 다 별로 불만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하다고 느끼면은 둘 다 그냥 내가 하지 뭐 약간 그런 성격이라. 제가 집에 거의 혼자 있다 보니까 집안일 대부분을 혼자 거의 다 하는 편인데 맹희 형이 돈을 벌어오니까 집안일은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눈에 거슬러.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는 거였으면은 알바라도 하러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집에 있고 내 눈에 거슬리니까 그러니까 치우는 걸 뿐이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동거하면서 불만이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는 딱히 잘 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집안일 배분. 집에서 식사는 해 드시는지 요리는 누가 하시는지.
집안일 배분은 아까 방금 했던 바로 앞 질문에서 약간 연장선인 것 같은데 음. 집안일은 보통 순이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순이가 더 많이 하긴 하죠. 그러니까 막 집안일을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막 분리해서 막 너 이렇게 나 이렇게 이게 아니라 먼저 눈에 거슬리고 먼저 음. 먼저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합니다. 그냥 먼저 빨랫감 집어든 사람이 빨래하는 거고 먼저 청소기 집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고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좀 그런 편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누가 청소기 돌리고 있으면은 빨래라도 하고 뭐 누가 설거지 하고 있으면은 뭐라도 하고 약간 좀 이런 게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집에서 식사는 해 드시는지 요리는 누가 하는지. 밥은 보통 해서 먹는 편이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거의 반은 시켜 먹고 반은 해 먹습니다. 아, 우리 같이 있을 때는 보통은 같이 있을 때는 사실 근데 요즘은 같이 있을 때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해 먹을 때는 계속 해 먹긴 하는데 그냥 해 먹을 때도 있고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나가서 먹을 때도 있고 이게 막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저희가 또 둘 다 피 커플이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그리고 요리를 한다면 누가 하는지. 근데 요리는 거의 제가 하는 편이긴 하죠. 예, 제가 약간 요린이라서 저는 보통 밥을 안 치고요. 그 외에 뭐 국찌개, 뭐 메인찬 요런 거는 이제 순이가. 네. 제가 자취를 또 오래 했어가지고 자취생들이 할 법한 그런 간단한 요리들은 엔간하면 다 할 줄 알아서. 그 외에 이제 자잘한 밑반찬들은 제가 본가에서 가져옵니다. 네. 오늘도 가져왔어요. 짱. 자, 다음 이제 동거하게 된 계기나 동거의 형태. 한 분은 본인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네, 찐 동거, 네, 그냥 같이 사는 살고 거고요. 있어요. 출근을 안 한다면서 24시간 붙어 있을 정도로 그냥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거하게 된 계기. 이거는 이제 저의 군입대가 큰 영향을 줬죠. 입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떨어져서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입대 전에 이제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따로 살고 있을 때였는데 뭐 일주일 동안 맹이 형이 저희 집으로 퇴근하고 저희 집에서 출근하고 또 제가 또 맹이 형이 사는 집에 가서 막 일주일 동안 있다가 있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때 약간 좀 마음이 생겼죠. 제가 원래 극강의 동거는 원치 않다. 난 내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였는데 그때 그게 와르르 무너졌죠. 처음에 이제 입대 전에 한 2주 정도는 그때 거의 동거를 처음 시작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저도 그 전에는 동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같이 사니까 좋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막 동거를 하기 싫다, 난 무조건 내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생각은 아니었는데 해보니까 좋아서 그래서 저는 그때 동거를 약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또 둘 다 이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편하게 바로 이제 합치기 좋은 형태이기도 그치. 했죠. 옷만 들고 들어오면 되는 거라서. 근데 또 살아보니까 잘 맞아. 취향도 잘 맞고 먹는 것도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꽤나 잘 살고 있답니다. 자, 이제 동거에 대한 질문도 이 정도로 딱 끝났고 또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이쪽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질문이 좀 있어서 그것도 좀 약간 요런 카테고리의 질문은 난 약간 의외였어. 난 우리에 대한 질문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하셨나 보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한 두세 개 정도. 이쪽 성향을 알게 된 계기. 이거는 또 저희에 대한 질문이기는 하죠. 저희가 이쪽 성향과 관련돼서 그런 첫 데뷔 썰 같은 거를 이미 찍어뒀답니다. 그래서 한 1월 초 중순쯤에 아마 올라갈 예정이라서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꽤나 장황한 이야기라 좀 길지. 그래서 그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여튼 빠르게 편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친구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지 꼭 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있으면 좋다. 왜냐면은 같이 어찌됐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애인이랑은 제일 가까운 사이지만 하지 못할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지 제가 이쪽 인맥이 그렇게 막 넓지가 않아서 일단 어떤 관계든 간에 일단 마음이 저는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오래된 친구들밖에 없어서 그냥 걔네니까 만나는 거거든. 나는 그 친구들을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되는 좋은지 나는 그냥 마음이 잘 맞으면 나는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 저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일반 친구도 없고 이쪽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친구라면 그런 분이라면은 저는 진짜 노력해서라도 꼭 한번 이쪽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평소에도 뭐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지인들도 있고 내 인생이 지금 이쪽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등 불편한 게 없다면 단일도 불편한 게 없다면 굳이 꼭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이냐고 치면은 아닌데 그래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렇게 둘만 사는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이 둘이서만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 관계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거는 그래도 마음 잘 맞는 친구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친구들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보다는 저는 순위 친구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는 편이라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지 착한 사람 만나십시오. 나 등쳐먹지 않을 사람. 그거 중요하지. 진짜 친구만큼은 내가 친구를 외모 보고 만날 것도 아니고 몸 보고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친구인데 친구는 착한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 그 판단은 직접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착해서 착한 사람인지 능구렁이 같아서 착하게 보이는 사람인 건지 그거는 아마 여러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의 얘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전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픈 릴레이션십이나 이쪽 찜질방 등 개방적인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냥 뭐 그거는 그들의 연애 방식이니까 그들의 관계 방식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라고 하시고 나는 그거 절대 못해. 나도. 이게 이 질문이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물론 뭐 이쪽 찜질방 가볼 수 있죠. 뭐 못 갈 거 뭐 있나. 다 큰 성인이 자기 몸 자기가 신경 쓰는 거지. 그걸 내가 그런데 왜 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픈 릴레이션십? 연애하는데 다른 사람 왜 만나? 뭐 이것도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면은 하든 말든 정말 1도 상관없습니다. 뭐 번개를 하든 쓰리썸, 포썸을 하든 그게 뭐 다자 연애를 하든 그렇죠.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걸 나에게 강요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왜 일반들의 생활에도 그런 개방적인 문화가 있듯이 이쪽 사람들의 문화에도 그 나름대로의 개방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라서 그렇습니다. 별 생각 없습니다, 사실은. 그 문화는 그냥 말 그대로 문화인 거잖아. 그냥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그냥 아닌 거고 각자 생활 패턴대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아까 전에 그런 말 해가지고 좀 기분 묘하긴 한데 노콘노색 하십시오. 저는 이제 맹이 형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콘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한 편인데 오픈 릴레이션십이나 이쪽 찜질방 등은 불특정해 내가 신뢰할 수 있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항상 이제 건강한 성관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게 좋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질문들이 끝이 났습니다. 벌써 녹화 시간이 1시간 20분이 넘어가요. 어따나 나중에 편집 어떻게 하노. 고생해. 여튼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질문들이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사실 이제 Q&A를 좀 계속 이제 미뤘던 이유가 Q&A 공지 올렸는데 무댓글 질문 막 한 대여섯 개 달리고 우리가 막 10만 명, 20만 명 이런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면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직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고 유튜버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Q&A를 좀 미뤘던 건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진짜 많이 달렸는데 댓글에 겹치는 게 없는 것 같아.
또 생각보다 많이 겹치는 게 없더라고. 정말 다양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영상을 또 찍어야 될지 그것도 약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질문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많이 달릴 줄 몰랐어요. 정말 진짜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정말 1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처음 댓글 달릴 때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여튼 다들 이렇게 질문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앞으로 저희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의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이 해소시켜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저희 영상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특히 저희 뭉순 커플 그 자체를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이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빼먹은 질문들이 다 정리한다고 했는데 빼먹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대댓글 매니저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2번 누르지 마시고 한번 따까워만 누르셔야 됩니다. 2번 누르셨으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